정난정은 문정왕후의 올케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정왕후의 막내 남동생 윤원영의 첩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첩으로서 진짜 누리지 못할 권력과 재물과 이걸 누렸던 인물이죠. 근데 사실 양반과 첩이 역사에 남을 일이 많을까요? 없지요. 네. 진짜 없지요. 그러니까. 네.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캐릭터가 있는 인물인 거죠. 그렇죠. 저희가 악역을 많이 만나봤잖아요. 네. 그 중에 레벨로 치면 어느 정도 레벨이에요? 정난정은? 넘버 3, 2, 1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땐 원도 가능하다. 원도 가능하다. 원이요? 네, 원도 가능하다. 원이 되려면 네. 막 이 사람 하나 때문에 막 여기 막 죽어나가고 막 서로 막 배신하고 막 맞아요. 그 정도가 일이 일어나요. 그걸 기대하시면 됩니다. 아, 네.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 여행의 주제. 문정왕후의 오른팔. 정난정은 왜 희대의 악녀가 되었나? 이 약을 써야 할 때가 왔습니다. 화우님이 마신 감주 속에 독약이 들었으니 말이. 못 들하는가? 짐을 옮기게. 어서! 속히 역적들을 처치하라는 명을 내리시옵소서. 정난정이 조선 역사상 손꼽히는 악녀로 역사에 기록된 사연은 무엇인지 그 삶을 지금부터 벗겨보겠습니다. 자, 때는요 1545년 8월 22일 12살의 어린 왕 명종이 즉위한 지 이제 막 한 달 반이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이날 갑자기 조정에서 요직을 맡고 있던 이 4명의 대신이 뭔가를 단단히 각오한 듯 명종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네요. 국가에 큰일이 있으니 대신들을 모아 의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른 대신까지 모여들어 그 회의 장소에 발이 길게 늘어지고 그 뒤로 한 왕실 여인이 앉게 됩니다. 바로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였습니다. 12살인 명종이 즉위한 후 대비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문정왕후는 전면에 나서서 국정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문정왕후를 주축으로 시작된 조정회의에서 대신들은요 입을 모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유님은 대행대왕께서 동궁으로 계실 때부터 간특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죄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님이라는 자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유님은요 당시 형조 판서로 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정왕후의 가장 큰 적이었죠. 명종이 왕이 되기까지 바로 이 유님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거든요. 아, 방해를 했구나. 그런 유님을 벌하라는 대신들의 주장을 듣던 문정왕후. 유님을 먼 섬으로 유배보내라. 자, 그런 유님의 처벌은요 조선에 불어닥칠 피바람의 서막이었습니다. 바로 을사사화입니다. 당시 문정왕후가 정적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한 사건이었죠. 이 을사사화는요 당대 조정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죠. 수십 명 넘게 숙청이 되면서 조선 조정의 판도를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격변을 가져온 이 을사사화의 시작점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정난정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인물. 맞습니다. 네. 자, 이 정난정은요, 이 을사사화에서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하죠.
아니 대체 일개 첩인 정난정이 어떻게 조선을 뒤흔든 정치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일사사화에 불을 당긴 정난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돌려서 중종이 재위하던 1510년대 말로 한번 가봐야 합니다. 사실 이 정난정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또 어떻게 윤원형의 첩이 됐는지는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록에 남은 정난정의 단서로 그녀의 삶을 추측해 볼 수 있죠. 자, 먼저 당대 실록에 적힌 그녀의 수식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첩. 천첩 정난정. 아, 천안. 오! 진짜 천안첩. 맞습니다. 즉 천인 출신의 첩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첩에도 신분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양인 출신의 첩, 양첩이 있고요. 그보다 하대받았던 천인 출신의 천첩으로 나뉘었거든요. 그 안에도 또 이렇게 정해져 그러니까요. 있구나. 그렇다면 정난정의 부모가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정난정을 천첩이라고 했을까요? 자, 윤원영은 젊었을 때 딸 김씨와 결혼하여 여러 해를 함께 살았는데 정윤겸의 서녀 정난정을 얻었다. 일단 서녀는 어머니가 양인 신분의 첩인 경우 그 자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윤겸은요, 당대 권세가 대단했던 무관이었습니다. 중종 반정 때 공을 세운 공신이자 종이품인 절도사를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천첩이라고 불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 그런데 정난정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윤원영의 첩 정난정은 영비의 소생이다. 영비가 뭘까요? 군대. 군. 오, 좋아요. 오. 군의 노비? 군영의 노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난정은 무관 정윤겸과 군영 노비 출신 첩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정난정은 천첩이라고 불리면 안 되는 인물이에요. 아마도 정난정의 아버지가 먼저 속량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몸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비를 양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난정의 어머니가 양인이 됐죠. 양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정난정은 서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윤원영의 양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정난정을 비판하는 양반들은 첩 자체도 굉장히 천시한 데다가 또 정난정의 어머니가 노비 출신임을 강조해가지고 정난정을 천첩이다. 이렇게 아마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기록한 사람들은 어쨌든 조금 더 안 좋게 어쨌든 기록을 그렇지. 하기 위해서 이제 천첩이라고 이렇게. 원래 맨 처음에는 이거였어. 이거였어. 뭐 하면서 그냥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정난정은 천안첩의 딸, 천인의 핏줄이란 그 꼬리표를 이 떼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것만 봐도 이 정난정이 늘 신분 때문에 양반들로부터 차별받거나 손가락질 받았겠구나. 이거 짐작이 가시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정난정은 어떻게 배경이 남다른 윤원영을 만났을까? 유현영이 이제 문정왕후의 그 동생. 그렇죠. 막내 동생. 그렇죠. 왕과. 시생 황감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게다가 누나가 중종의 아내 문정왕후가 되면서 왕실 외척가유였습니다. 아니, 정난정이 그런 윤원영의 첩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뭘까? 정난정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온 건 10대 후반이라고 합니다. 명종대 어숙권이라는 인물이 쓴 패관잡기란 글에 따르면요, 정난정을 두고요
기생 출신의 첩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원영이 기방에서 기생 정난정을 보고 한눈에 반해 첩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난정이 진짜 기생이 됐던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기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생 출신이라는 것이 매우 흥미롭게 들리고 드라마틱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정난정은 정윤겸의 딸이었었죠. 또 한편으로 정윤겸은 굉장한 무신 집안이었기 때문에 윤원영이 자신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난정을 첩으로 맞아들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제 생각은 오히려 정난정이 신분에 대한 그런 욕망이 있어서 첩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오. 그리고 몇 년 뒤 이 정난정의 인생이 또 한 번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아이를 낳나요? 아이고, 좀 더 가야죠. 남자아이를 낳았죠. 아들. 맞습니다. 정난정이 첩으로 들어왔을 때 집안에는요, 정실 부인 김 씨가 있었습니다. 윤원영이 10대 때 얻은 조강지처였는데요. 아쉽게도 이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정난정이 아들을 떡하니 윤원영 품에 안겨준 겁니다. 이야. 와. 또 그렇게 또 딱. 예. 아이만 낳으면 끝인데. 그러니까요. 조선시대에 네. 아들은 그렇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아들을 낳으면서 그 집안에서의 위세도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처녀로도 서럽게 살았잖아요. 근데 좋은 집안에 아들까지 낳고 사랑을 받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래서 그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 정난정은요, 또 누군가의 마음에 아주 쏙 들게 되죠. 윤원영뿐만 아니고요. 바로 그 윤원영의 누나 누구? 내 안 그래도 너를 한번 불러드리고자 하였느니 난정아 문정왕. 문정왕후까지. 문정왕후까지. 진짜? 자신의 동생의 아들을 낳아준 정난정이에요. 우와. 예. 자연히 집안에서 당당해지고 첩의 딸일 땐 못 누린 걸 이제서야 다 누리게 됩니다. 호화로운 재물, 비단 옷, 그리고 노비까지 거느릴 수 있었죠. 정말 정난정은 그야말로 꿈 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세가 막 오르려던 순간 이 정난정의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간 일이 터져버립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이 정난정과 윤원영의 그 신경을 긁던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종의 두 아들을 중심으로 각각 세력이 형성된 거예요. 먼저 대윤, 인종의 외삼촌 유님이 중심이었죠. 소윤은 장경왕후가 죽고 들어온 중종의 세 번째 왕비 문정왕후의 아들 경원대군, 즉 명종의 편 세력이었습니다. 윤원로와 윤원형이 바로 이 소윤의 중심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몇 년을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이 대윤과 소윤. 그런데요, 인종이 결국 즉위를 합니다. 누가 이긴 거예요, 그럼요? 인종. 대윤. 그렇죠. 인종이 즉위하면서 대윤이 먼저 승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인종이 고작 재위 8개월 만에 병으로 숨집니다. 이거 아니 잠깐 정난정 씨. 네. 뭐 무슨 일을 하시는 전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진짜요? 네. 이거 아무리 왜- 그 당시 또 독이 많았지만 저는 독약을 쓰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진짜 간만에 잡은 기회잖아요. 그렇죠, 대유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요. 역사는 몰라. 진짜 어떻게 이러냐. 맞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 몰라, 진짜 네. 몰라. 이후 명종이 즉위하면서 조정의 판세는 소윤 쪽으로 급격히 넘어갑니다. 첩이지만 저의 조카잖아요. 조카가 왕이 됐잖아요. 나는 왕의 외숙모잖아요. 왕이 외숙모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왕의 외숙모인데 나를 첩으로 신분을 그냥 내비둘까? 아. 아니면 내 신분도 좀 바꿔주지 않을까? 이런 욕심이 생겼죠. 왕은 이제 됐는데 벌써 그렇게 꿈을. 그러니까요. 왜냐면 서녀로 너무 서럽게 자랐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생겼잖아요. 네. 아이들도 서울이잖아요. 그리고 문정왕후가 예뻐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챙겨줬을 수 있죠. 그러니까 더. 그렇게 소윤이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그때 명종이 즉위한 지 24시간도 되지 않아서 정난정과 윤원영을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 터져버려요. 보시죠. 윤원로는 그 성품이 흉악하고 마음이 간사스러워 패부를 믿고 날로 말 만들기만을 일삼아 천친을 이간해 왔습니다. 먼 곳으로 귀양 보내소서. 윤원로가 누굽니까? 바로 윤원영의 형이에요. 바로 소윤파의 한 주축입니다. 문종왕후의 동생이자 윤원영의 형, 그게 정난정에겐 시숙이죠. 네. 그 권력을 잡았는데 이게 올라올 수가 없는데. 그렇죠. 대신들 주장에 따르면요, 윤원로가 퍼뜨린 유언비어는 이런 거였습니다. 세자 인종이 대군 명종을 해치려 합니다 라는 소문을 냈다는 것이죠. 대신들은 바로 그런 윤원로의 유언비어와 이간질 때문에 충종도 인종도 걱정을 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안 먹히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대신들이 네. 이제는 명종이 왕이 되면 이게 바뀐다는 걸 알 텐데 네.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는 지금부터 슬 눈치를 봐야 되는데 네. 미래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는 게 근데 그 명종이 어려서 맞아요. 만만히 본 거죠. 만만히. 제 생각은 그래요. 네. 명종 어리고 문정왕후가 누군지 아직 몰랐네. 모를 수 몰랐던 있잖아요. 거죠. 아, 조용히만 있었으니까 엄청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서. 힘이 없다고 생각한 거네요. 그러니 지금 뭐 해야 된다? 기선제압. 필요하지. 그렇죠. 소윤과 문종왕후가 정권을 완전히 틀어지기 전에 힘을 빼려고 했던 겁니다. 대신들은요, 끈질기게 윤원로를 당장 귀양 보내자고 합니다. 결국 이틀 후 문종왕후는 이런 명을 내리죠. 윤원로를 유배 보내라.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아마 제가 양보한 게 아닐까, 좀 물러선 게 아닐까. 아니, 느낌 알 것 같아요, 저는. 네. 이렇게 윤원로의 유배를 본 정난정과 윤원영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직 우리 세상 아니구나. 이대로는 기 못 펴고 살겠는데? 여차하면 이거 우리 남편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소윤의 주축인 남편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힌 정난정. 정난정은요,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데뷔전을 드나듭니다. 근데 교수님, 첩인 정난정이 어떻게 그 데뷔전을 좀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어요? 첩이긴 하지만 친정 올케라는 찬스를 쓴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 내외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동생이라고 하더라도 그 남자가 데뷔전을 자주 드나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문정왕후도 궁궐 밖에 어떤 정보책이 필요한데 정난정을 그렇게 이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거의 매일같이 데뷔전을 드나든 정난정의 존재는요, 어느새 궁 안팎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노비의 딸이자 첩이었던 정난정이 문정왕후의 최측근이 된 겁니다. 이렇게 정난정을 보면 문정왕후의 마음도 흔들고 그다음에 남편도 소나기에 딱 쥐고 막 알아 막 흔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난정은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